김은둔갑 시리즈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의 국운을 간명하는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은국은 수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처군의 수리를 살핀 다음 문괴성장, 실살 등의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요점은 해석의 중심을 어느 육신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고, 이외의 해석은 일반 김은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진을 최고 통치권자로 보고 식상을 일반 백성으로 봅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들이 살기가 편안함을 알리면 일진과 연궁, 식상궁이 왕하고 겸하여 문괴성장이 길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성궁이 극왕하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국사가 바뀌는 일이 있으나 길방만큼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관귀는 환란의 재앙의 주동자입니다. 나라에서 병난의 기미가 있을 때 관귀가 수국이 되거나 또는 휴수지, 사절지, 공망지에 해당하고 식상이 왕성하여 귀를 철저히 제압하면 병난을 평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귀의 오행을 헤아려 재난의 종류를 분별하는데, 예를 들면 목귀가 중궁이나 연궁에 임하면 태풍, 폭풍 등 바람에 의한 재앙이 있고, 화귀가 임하면 병난, 병충해 등의 재앙이 있으며, 토귀가 임하면 지진,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앙이 있고, 금귀가 임하면 환란, 기상이변 등의 재앙이 있으며, 수귀가 임하면 홍수, 수해 등의 물로 인한 재앙이 있습니다. 인성궁이 쇠하고 충국이 있어 궁 자체가 불길하면 통치권자는 쇠락합니다. 인성은 국운으로서 상왕으로, 지방국으로는 관장으로 봅니다. 제궁에 쌍화나 쌍금이 임하여 관귀를 생할 경우 비겁을 억제하지 못하면 나라에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식상은 일반 국민입니다. 식상이 왕하고 길문꾀이면 관귀를 치는 우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환란 시 식상이 연궁의 생조를 받으면 임금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어떠한 영난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중궁은 김은국의 주관자로서 근본적으로 동처와 결합하여 상부상조해야 길하나, 예를 들면 중궁과 연궁이 서로 극이 되면 통치권자가 쇠락하고 생조하면 통치권자가 부흥합니다. 중궁에 관귀가 들면 나라에 우환이 드는데, 이 경우 연궁의 상황을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가령 양년에 연궁에 인성이 들면 왕실 종친으로 인한 문제인데, 사문 절체를 봉하면 흉사이고 생기복덕을 봉하면 경사입니다. 연궁은 나라의 주재자이므로 연지의 수리가 쌍금, 쌍화로 겸 왕하면 통치권자가 쇠락하고, 연지의 수리가 극이 되어 쇠하면 통치권자는 국정으로 인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쌍금, 쌍화 등 극왕환 수리가 연궁을 생조하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월궁은 재상, 신하에 해당합니다. 월궁이 연지의 생조를 받은 상태에서 7살이 되면 역신이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단 12운성에 사절묘지에 임하면 초기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관장은 부모 또는 지방의 수령이며 인성에 해당합니다. 태세 연지와 관귀도 관장으로 봅니다. 관장의 이동 여부를 알려면 관성이 연궁을 생하거나 연궁이 관성을 생하면 이동 전출이 용이합니다. 연궁과
관성궁에 계문 복덕이에 임해도 이동이 수월하고 두문 휴문에 임하면 힘듭니다. 관장의 파면 여부를 알려면 연궁이나 관궁에 극을 당하면서 화해 절명을 봉하거나 연궁이 관성을 극하거나 관성이 연궁이나 월궁에 있으면서 휴수된 경우를 말합니다. 관장의 사망 여부는 연궁에 사문, 절명이 붙고 인성이 공망이면서 해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호화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화방은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환란, 병난 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지금 우리나라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를 말합니다. 피난처는 오직 호야방뿐입니다. 호야방이란 관것방을 피하고 인성방을 말하는데, 백사가 길하고 그 가운데 길문께를 봉하면 더욱 대길합니다. 또는 구는 태백이고 칠은 형혹이며 오는 천강으로 삼자가 모두 흉방이므로 부득이 피해야 할 경우는 일진방을 돌아서 생문, 생기방으로 은둔하면 일단은 안전합니다. 연국에서는 연궁의 천지반을 군왕, 대통령으로 보고 가장 소중하게 취급합니다. 월궁의 천지반을 신하, 일궁의 천지반을 백성으로 봅니다. 연궁의 천지반이 상생하고 생기, 생문 등 길문께가 임하면 국가의 기운이 청명하고 천지반이 극이 되거나 흉문께가 봉하면 국가의 기운은 쇠락한다고 판단하여 월궁과 일궁의 해석도 연궁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풍수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풍수해의 판단은 홍국수와 6의3기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가령 38목이나 갑을이 동궁하면 바람으로 인한 재해가 있습니다. 27화나 병정이 동궁하면 가뭄과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있고 50토나 무기가 동궁하면 질병과 해충으로 인한 재난이 있으며 사구금이나 경신이 동궁하면 흉년과 환란의 피해가 있고 16수나 임계가 동궁하면 홍수 등의 수재가 있습니다. 김은국에서의 판단은 대국의 경우 간방이 한국이므로 간방의 16수 또는 임계가 동궁하면 한국이 수해를 당하고 간방 입증국에서 간방의 16수 또는 임계가 동궁하면 함경도 지방에 수해를 당하게 됩니다. 지방국은 충청도국의 태궁이 16수 또는 임계가 동궁하면 공주, 은진, 노성지방에 수해를 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김은국에서 50토를 전답으로 보고 풍년과 흉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토가 극이 되면 전답이 유실되고 흉년이 들며 50토가 상생이 되면 전답을 개간하고 풍년이 듭니다. 50토가 좌오방인 감궁과 이궁에 들면 풍년이 들고 모유방인 진궁과 태궁에 들면 흉년이 듭니다. 이것은 좌오방이 무토의 제왕 태지에 해당하므로 풍년이 들고 묘유방의 무토가 목욕 사지에 해당하므로 흉년이 든다고 판단합니다. 홍국수 50토와 6의3기 무기는 동일하게 해석하는데 5토는 무토와 같고 10토는 기토와 같으며 50이 무토와 동궁하면 풍년이 듭니다. 토가 극이 되고 사절지에 임하면 흉년이 들고 3은 절명과 동궁해도 흉년이 듭니다. 토가 수생, 거생, 겸왕 등으로 왕하면 풍년이 들고 길문께를 만나면 대풍년이 됩니다. 토가 수국된 가운데 생왕궁에 있거나 수생된 가운데 사절지에 있으면 평년작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일진수의 생극관계를 보고 풍년과 흉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진이 수생, 거생, 겸왕하여 왕하면 풍년이 들고
일진이 중궁과 연궁의 생조를 받으면 풍년이고 아울러 생기복덕을 만나면 대풍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성궁이 극왕하면 흉년이 들지만 수리가 왕하고 생기, 복덕, 천의, 생문방 등 8방에 파종하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도화, 랑고, 기척, 허, 한석, 물정, 부지, 처. 복사꽃 뜬 냇물 얼마나 불었는고. 소순바위 아주 묻혀 짐작히 어려우니. 양양 노자 실구지 하모 각입 고포거 쌍쌍의 가마우지 옛 터전을 잃었으니 물고기 입에 문 채 풀섭에 드는구나. 김종직이 쓴 한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